안녕하세요. 여배우의 책방의 달세뇨입니다. 오늘 달세뇨가 읽어드릴 신간도서는 허밍버드에서 출판하고 장혜주 작가가 쓴 오늘도 엄마에게 화를 내고 말았다 입니다. 장혜주 작가는 읽는 이들의 마음속에 착한 빛으로 스며들어 상처나고 아픈 마음에 연고가 되어주고 마음에 쌓인 먼지를 털어줄 수 있는 그런 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먼저 프롤로그를 통해서 작가의 마음을 살짝 엿보도록 할까요? 20대를 지나 30대가 된 지금의 나이쯤이면 엄마에게 더 살뜰한 딸이 돼 있을 줄 알았던 나는 반대로 화가 많아진 딸이 되어 있다. 내가 화가 많아진 이유, 엄마의 지난하고 고단한 삶의 여정이 고스란히 들여다 보이기에 해가 지날수록 점점 작아지는 엄마의 모습이 가슴 절절한 날도 있기에 그런 엄마의 시간들을 갉아먹는 내 모습이 보여서 엄마가 이제는 조금 편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 때문에 엄마를 사랑하기에 우리는 여전히 치열하게 싸우고 서로를 달달 볶기도 하며 온기 없는 세상에 버려진 것 같은 날에는 서로의 온기를 파고들기도 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며 순간순간 낯설게 느껴지는 서로를 알아가는 중이다. 지독하게 사랑하지만 미움도 짙은 우리. 그래서 더 소중한 엄마와 나. 지금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한다. 어떠신가요? 저는 사실 프롤로그에서부터 이미 가슴이 찡해서 어떡하지? 심호흡을 먼저 하고 이 책의 첫 장을 펼쳐야 했습니다. 오늘도 엄마에게 화를 내고 말았다는 총 4개의 파트 속에 38편의 이야기가 들어있는데요. 저는 오늘 파트별로 한 개씩의 이야기를 골라 읽어드리겠습니다. 펼치는 순간부터 마법처럼 빠져드는 익숙한 이야기. 애써 깜빡거려 보아도 자꾸 맺히는 눈물 때문에 한 통의 휴지를 옆에 두고 읽어야 했던 책. 그럼 달세뇨가 읽어드리는 오늘도 엄마에게 화를 내고 말았다.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왜 그 사람들을 이해해 주는데 엄마 딸 황천길 갔다 온 거 몰라? 내가 대학생이던 시절 그때 내게 아주 몹쓸 겪지 말아야 할 일이 생겼다. 덕분에 나는 생애 처음으로 전치 5주의 상해로 병원 신세를 져야만 했다. 그런데 나를 가해한 그 사람의 형량을 더 쳐달라고 해도 모자랄 판국에 엄마가 합의를 결정해버린 것이었다. 일의 사정은 이랬다. 퇴원 후 나를 가해한 사람의 엄마가 뒤늦게 소식을 알고 찾아왔다. 자신의 자식이 남의 자식에게 나쁜 짓 한 것을 이제야 듣게 되었다면서 마주할 자신이 없어서 나는 저만치 멀찍이 떨어져 등을 돌린 채 앉았다. 그리고 엄마에게 문자 메시지로 당부했다. 합의 안 해, 절대. 그러니까 엄마, 그거 해줄 생각 꿈도 꾸지 마. 알았다는 엄마의 답신을 받은 후에 나는 가두었던 숨을 후하고 내뱉었다. 엇것 같은 시간이 얼마쯤 흘렀을까? 엄마가 있는 자리 쪽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왔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둥, 살면서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겠다는 둥. 설마
슬쩍 불안해진 눈빛으로 엄마 쪽을 쳐다봤다. 그러다 스스로를 다잡듯 심장기에 손을 얹고 애써 다독였다. 아니겠지. 합의는 없다고. 딸이 그렇게나 확고하게 의지를 전했는데. 가해자의 엄마를 보내고 엄마가 천천히 내 쪽으로 왔다. 어떻게 됐어? 합의 안 한다고 했지? 촉촉이 젖은 눈으로 엄마가 나를 말끄러미 쳐다봤다. 그런 엄마의 눈망울을 보고 있자니 한층 마음이 불안해져 왔다. 나는 조금 전 엄마가 앉았던 쪽에 슬쩍 시선을 주며 채근했다. 사람 불안하게 왜 이래? 합의 안 한다고 분명히 확실히 말했지? 딸아. 아 진짜.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엄마 진짜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엄마 딸 저 아줌마 자식 때문에 진짜 죽을 뻔했다고. 알아?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엄마를 쌩하니 지나쳐 그대로 걷기 시작했다. 무슨 엄마가 이런 건지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하고 엄마가 미워 죽을 것만 같아서 눈물이 펑펑 쏟아졌다. 자식이 죽다 살았는데 그것도 다른 사람 손에 엄마는 이게 용서가 된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질 않았다. 그리고 그날 엄마는 굳게 걸어 잠근 내 방문 앞을 몇 번이고 서성이다 돌아갔다. 다음 날 밥상 앞에 마주 앉은 엄마와 나 사이에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다. 아직 풀지 못한 팔 깁스 때문에 젓가락질이 시원찮은 나를 보던 엄마가 내 밥그릇 위에 계란말이를 슬쩍 내려놨다. 엄마 얼굴이 어떨지, 어떤 눈으로 날 보고 있을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지금쯤 맞은편에 앉은 엄마의 마음은 가시방석일 테니까. 밥그릇 위에 얌전하게 놓인 계란말이를 푹 퍼서 입에 넣고 우물우물 씹어 화 한 덩이와 함께 꿀꺽 삼킨 후 입을 열었다. 그래 알겠어. 100번 아니 1000만 번 양보해서 엄마 결정이 옳고 합의도 그렇다고 하자. 그래서 합의금은? 설마 내 치료비도 안 받은 건 아니지? 그것도 다 봐준다고 한 거야? 그건 진짜 아니야 엄마. 그랬다. 상해로 인한 병원비는 건강보험 처리가 전혀 되지 않기에 온전히 환자가 부담해야 했다. 5주 동안 나온 병원비만 몇백만 원이었다. 합의했다고 한 순간부터 그쪽 집 사정이란 걸 생각했을 때 합의금을 거의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치료비 정도는 받아야 하는 게 아닌가? 나쁜 짓을 한 대가니까. 게다가 합의까지 해줬는데 치료비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정말 피가 거꾸로 치솟는 것만 같았다. 내가 뭘 그리 잘못해서 그저 하루하루 정말 열심히 산 것밖에 없는데 그런 내가 왜 모든 걸 다 이해하고 감당하고 겪어줘야만 한단 말인가. 이런 내 마음을 알아챘는지 엄마가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가해자 엄마가 합의금 조로 내놓은 봉투를 열어보니 90만 원이 전부였다고. 처음엔 엄마도 그걸 보고 화가 나지 않았던 게 아니라고. 그런데 그 엄마가 갑자기 자신 앞에 무릎을 꿇더니 눈물이 뚝뚝 떨구며 빌더라고. 이게 전 재산이라고 정말 염치가 없고 죄송하다는 말도 못할 만큼 죄스럽기까지 하다고. 아이가 원래 심성이 그렇게 삐뚤어지고 나쁜 애는 아니라고. 사는 게 힘들어서 그리고 못난 부모 만난 탓에 그렇게 된 거라고. 자신이 애 옆에만 있어줬어도 걔가 그러지는 않았을 텐데 힘든 걸 알면서도 엄마로서 돌봐주지 못한 자신의 죄가 크다고. 엄마는 그 엄마의 말을 듣는 내내
자신의 지난 날이 겹쳐 보여 코끝이 아릴 정도로 시큰해졌다고 했다. 이혼 후 겪었던 그 상실과 아픔들이 자신 앞에 앉은 그 여자의 지난한 삶 속에도 들어있는 것만 같았기에 그래서였다고. 내 딸을 상하게 한 그녀의 자식을 생각하면 용서가 안 되고 속이 새까맣게 타는 듯 불길이 치솟았지만 한 아이의 엄마로서 그녀의 모습이 꼭 엄마 자신 같았다고. 그냥 그 엄마 마음이 내 마음 같고 그 마음을 내가 더 잘 알아서. 엄마가 엄마를 알아보는 마음, 엄마이기에 그 이름 때문에 더 잘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 미안해 딸. 엄마가 이런 결정한 거 이해해달라고는 안 해. 화나면 엄마한테 화 많이 내도 돼. 나는 밥숟갈을 내려놓고 덤덤하게 말했다. 솔직히 지금의 엄마는 정말 이해가 안 간다고. 그리고 언제쯤 엄마의 그런 마음을 알 수 있게 될지도 모르겠다고. 아마 평생 모를 수도 있다고. 다만 지금의 결정을 엄마가 후회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10여 년이 훌쩍 지난 지금 언젠가 엄마한테 그때 일을 물은 적이 있다. 엄마는 여전히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 해도 똑같은 결정을 했을 것 같다면서. 그런 엄마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며 나는 이런 결론을 내렸다. 여전히 이해되지 않고 또 다른 누군가 역시 이런 내 엄마를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냥 내 엄마가 너무 따뜻한 사람이라서 어쩔 수 없는 노릇이라고. 우리 엄마 요즘 갱년기인가 봐. 가만히 있다가 그냥 막 울어. 친구는 자신의 엄마가 최근에 갱년기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퇴근길에도 수시로 우울하고 인생이 슬프다는 이야기를 한다면서. 그리고 그럴 때가 가장 난감하다고 했다. 이런 시간을 보내는 엄마의 마음을 어떻게 대해주고 달래줘야 할지 몰라서. 친구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 우리 엄마도 갱년기였다. 폐경이 찾아오고 호르몬의 변화로 안 아프던 몸에 이곳저곳이 쑤시거나 아프기도 하고 거울 속 주름이 늘어가는 자신의 얼굴을 볼 때마다 내가 왜 이렇게 팍싹 늙어버렸지? 저기 거울 속에 들어앉은 이가 진짜 내가 맞나 싶어 서글퍼지기도 하고. 여자의 갱년기가 중2병보다 무서운 이유는 그랬다. 감정이 시시때때로 자기 자신도 제어할 수 없을 만큼 신경질적이거나 폭력적으로 변하기도 하고, 그러다 갑자기 내가 언제 그랬냐 싶게 땅 아래로 꺼지는 듯한 우울감이 찾아오기도 하는 것. 감정의 변화가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며 가라앉았다가 금방 괜찮아지고, 그러다가 또 돌아서면 작은 일에 괜히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사실 이런 엄마의 변화에 가장 당황하고 놀라는 건 식구들이다. 그 중에서도 나, 친구의 엄마처럼 내 엄마 역시 이따금 촉촉이 젖은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와 내 심장을 철렁 내려앉게 하니까. 딸, 많이 바빠? 어쩐지 기운이 쫙 빠진, 좀 울었는지 물기 머금은 코맹맹이 콧소리가 들려올 때, 엄마 울었어? 왜? 무슨 일인데? 그냥 인생이 서글퍼. 인생이 서글프다는 엄마의 말, 내게는 도대체 어떤 마음일지 상상도 안 되는 그런 것이었다. 이걸 어쩐담? 무슨 말이라도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든 그런 엄마를 보듬어주고 싶은데 엄마의 슬픔을 좀 나누면 좋겠는데 방법이 없다. 내가 엄마를 위할 수 있는 방법. 이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엄마, 딸내미가 있잖아 라거나 우리 어디 바람 쐬러 갈까? 같은 엄마의 마음을 아주 잠깐 환기시켜주는 말이 전부였다. 이렇게 잠깐 환기를 하는 게 도움이 아주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임시 방편일 뿐이다. 정작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어떤 날은 엄마의 갱년기에 어찌 대처를 해야 할지 주변의 조언을 구해보기도 하지만 사실 뾰족한 수는 없다. 사람의 특성이 다르듯 이걸 겪는 사람의 증상도 어쩌면 하나같이 다 다르고 천차만별인지. 나의 답답한 마음을 아는 지인들이 하는 말은 대개가 이렇다. 무조건 잘 챙겨라. 엄마랑 여행을 한번 가라. 여자들은 출산했을 때보다 갱년기를 더 잘 보내야 하니까 딸이 곁에서 많이 신경 쓰고 잘해야 한다고. 그래서 마음을 쓴다고 하지만 사실 갱년기를 겪어본 적이 없는 딸 입장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감정 기복을 그때그때 어떻게 맞춰야 할지 난감하기만 하다. 갑자기 화를 내거나 울고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알 수 없는 감정이 되어 멍하니 하늘만 바라본다거나 이런 증상은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온다. 그리고 사람마다 체질이나 성향이 다 달라서 갱년기를 몇 년씩 꽤 오래 앓기도 한다는 것. 엄마의 갱년기는 딸로서 사는 내게는 인생 최대의 시련이며 답이 없는 시험 문제를 놓고 끝없이 풀고 있는 느낌을 준다. 그러다 한 번씩은 이런 엄마를 맞추기가 어렵고 힘든 마음이 밖으로 표출되기도 하는데 엄마는 그게 또 그렇게나 서럽다는 듯 자신의 속내를 터트린다. 딸이 뭐 그러냐고, 엄마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냐고, 서운하다고. 이런 마음을 전해오는 엄마에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말. 노력하지만 안 되고 사랑해도 어쩔 수 없는 것. 그러나 엄마 혼자만 외롭게 그 길을 걸어가게 하지는 않을 거라는 말. 엄마의 갱년기 자체를 내가 같이 짊어져주고 싸워줄 수는 없지만 나는 나대로 엄마를 응원할 거라는 말. 엄마가 지쳐서 주저앉아 있을 땐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딸이, 마음이 울적할 땐 때때로 애교 섞인 장난이나 맛집 투어를 하며 잠깐의 환기가 되어줄 잔잔한 봄바람 같은 딸이,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엄마도 엄마의 마음을 어쩌지 못할 땐 조용히 흐르는 강물처럼 차분히 엄마를 진정시켜줄 딸이 돼줄 거라고. 나만의 방법으로 엄마를 지켜줄게. 꼭, 반드시. 그러니까 안심해도 돼, 엄마. 간혹 엄마와의 트러블에서 내가 엄마의 잘못된 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들면 너는 엄마를 가르치려고 해. 엄마가 좀 잘못됐어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 지겨워. 하고 대번에 불만을 토로한다. 가르치려는 것보다 어디까지나 엄마와 딸 사이에서 일어난 의견 충돌이라고 말해두고 싶지만 딸한테 어지간히 지기 싫어하는 내 엄마는 그걸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때문에 우리의 충돌은 언제나 메비우스의 띠 같다. 그런 적이 있었다. 하는 일마다 뭔가 큰 벽에 가로막혀 있는 것 같아 답답하기만 했던, 한숨으로 시작해 한숨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던, 신경은 날로 예민해져만 가고 집에 틀어박혀 나만의 동굴을 파고 들어가던 때가.
그런저런 마음으로 핸드폰을 만지작 하다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푸념 섞인 소리들을 늘어놓는데 엄마가 이래저래 바른 말을 하기 시작했다. 정도에서 한 끗도 벗어나지 않는. 위로를 받으려고 전화했다가 무언가 꾸지람을 듣고 있는 것만 같은 상황에 신경이 다시 곤두서기 시작했다. 물론 엄마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삶이 고단하고 답답한 한때를 겪는 딸에게 하는 부모의 조언이나 충고는 어긋나거나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나 내게 필요한 건 충고나 조언, 평가, 판단 같은 것들이 아니었다.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내려와 딸. 같은 평소에 엄마가 최고로 잘하는 그 말이었다. 그리고 그때 난 엄마가 하는 바른 말을 돌아볼 여유가 전혀 없는 상태였다. 어느새 대화는 엄마 입장을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내 속에 가득 찬 오물 같은 감정을 비워내려고 엄마를 찾았는데 마음 한 작은 틈새까지 꾹꾹 눌러 무언가를 더 담아내야 하는 상황. 엄마, 그냥 네 이야기 좀 들어주면 안 돼? 그냥 그랬다. 엄마가 하고 싶은 그 무수한 말들을 잠깐만 삼키고 잠잠히 내 이야기를 좀 들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갑자기 참았던 눈물이 주룩 흘렀다. 무언가 서럽기도 하고 복받치기도 하고 감정이 주체가 안 됐다. 그리고 마침내 마음 한쪽이 푹 찢어졌다. 내가 지금 엄마한테 뭘 해달란 것도 아니고 내 딸 힘들구나 이 말 한마디가 그렇게 힘들어? 날카롭게 쏘아붙이는 내 반응에 엄마가 적잖이 당황스러워하며 엄마는 네가 걱정돼서 한 말이었는데 이게 그렇게 잘못된 거냐며 물어왔다. 누가 잘못하고 누가 잘했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이런 상황들이 답답하다고. 엄마한테 그냥 서운하다 말하는 것뿐이라고. 엄마가 속상할 때 내가 잘 들어주지 않거나 바른 소리를 하면 잔뜩 시무룩한 목소리로 알았어, 그만 말해 라고 하면서 무슨 엄마가 이래? 너 그러면 엄마도 서운해? 이런 순간에도 나는 엄마의 서운하다는 말에 내 마음을 위하기보다는 엄마를 이해하기 위한 마음을 짜내고 있었다. 그러다 쿠르르 마음 저 어딘가에서 무엇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도대체 뭐가 어디서부터 틀어진 걸까? 단지 엄마가 나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그랬던 걸까? 딸내미의 마음 한 자락이라도 위로하려 한 엄마의 마음이 그랬던 걸까? 어쩐지 그런 느낌이었다. 엄마와 나는 서로 절대 만날 수 없는 평행선을 걷고 있다고. 맞닿는 지점 없이 계속 그렇게 끝도 없이 펼쳐진 길 위에 서 있는 것만 같다고. 어쩌면 이대로 영영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엄마한테 거절당한 것만 같은 마음에 쓴웃음이 툭 붉어질 때였다. 불쑥 내 마음 안에서 내가 다 받아주는 사람은 아니잖아 라는 말이 쑥 고개를 내밀었다. 나도 이해받고 싶을 때가 있고 기대거나 울고 싶은 날이 있는데 이런 순간에도 나보다는 엄마가 진짜 서운해서 마음이 상했을까부터 살피는데 온통 찢어진 마음을 부여잡고 몸부림을 쳤다. 그러다 언젠가 봤던 자연 다큐멘터리가 떠올랐다. 막 알을 깨고 나온 새끼 거미에게 어미 거미가 잡아먹히는 장면. 굉장히 충격적이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이었던 건 어미 거미가 스스로 제 새끼들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었다는 것이었다. 내가 다 받아주는 사람은 아니잖아. 이 말의 의미는 어쩌면 그럴지도 모른다.
엄마의 심장과 마음을 갉아먹는 행위. 마음이 병들었을 때 내가 다 받아주는 사람은 아니잖아 라는 말 대신 이렇게 물어봐야겠다. 엄마, 나 아파. 마음이 병든 것 같아.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해? 내 엄마라면 분명히 괜찮은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벌써 일주일. 외할머니와 연락이 안 된다. 무슨 일이 있는 건지, 혹시 어디가 편찮으셔서 나 모르게 입원이라도 하신 건지, 그러다 문득 할머니한테 별일이 난 거라면 내게 소식이 안 올 리가 없다는 생각이 스쳤다. 도대체 왜 연락이 안 되는 거지? 처음 있는 일이었다. 할머니와 이렇게까지 연락이 안 되었던 것은. 그리고 며칠 뒤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었다. 얼마 전 엄마의 기운 빠진 목소리에 눈치 999단 할머니가 왜 그러냐고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했고, 그러다 결국 엄마가 나와의 트러블을 털어놓게 되었다는 걸. 처음에는 도통 이해가 가지 않았다. 엄마와 딸이 좀 싸울 수도 있지. 그게 왜 내 전화까지 피할 이유가 되었을까? 그리고 다시금 알게 되었다. 피한 게 아니라 거부였다는 걸. 하루 이틀쯤 지나 다시 할머니한테 전화를 걸었다.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는 할머니. 유 여사, 아직도 화났어요? 잠시 입을 다물고 있던 할머니가 그랬다. 도대체 왜 내 딸을 아프게 하느냐고. 네 엄마이기 전에 내 딸이라고. 할머니가 화가 난 이유였다. 내 딸을 건드린 것에 대한 엄마의 마음. 할머니,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나의 고해 성사에 할머니는 그간 쌓인 것까지 한 번에 일침을 가하기 시작했다. 대체 네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고, 또 그 잘난 네가 누구한테서 나왔느냐고. 그런 엄마에 대한 고마움도 없고 사랑도 없는 그런 불효막심한 손주라면 더 볼 것도 없다고. 할머니는 단단히 화가 난 상태였다. 10여 분간의 통화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잘못했다라는 말밖에 없었다. 하나부터 열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할머니의 말은 구구절절 옳았고 틀린 말이 없었다. 할머니의 마지막 말 역시 그러했으므로, 이거사,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제일 서러운 줄 알아? 엄마 없는 사람이야. 그러더니 할머니는 자신의 지난 시절을 담담히 꺼내 들려주셨다. 11살에 할머니의 엄마가 장티푸스에 걸려 돌아가셨다는 이야기. 그 후로 6.25 전쟁을 겪었고 엄마 없는 온갖 서름과 굴욕을 받았다는 이야기. 그렇게 낙엽처럼 떠돌아다닌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지난날의 자신이 보였던지 할머니는 코가 맹맹해진 소리로 말했다. 할머니가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군지 아냐고. 해주 너라고. 나랑 엄마랑 마냥 티 없이 떠들고 조잘거리는 모습을 보면 할머니의 마음은 세상 그 어떤 부자도 부럽지 않다고 했다. 엄마랑 딸이 참 사이가 좋아서 다행이라고. 저렇게 예쁜 것들이 내 딸이고 내 손녀이니 나는 참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나는 평생 엄마 없이 살았지만 내 딸한테는 엄마인 자신이 있고 또 내 손녀에게는 내 딸이 있어서 이 행복이 오래도록 지속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다가도 제 딸이 해달라는 건 하늘이 두 쪽이 나더라도 해주려고 아등바등하는 자신의 딸이 안쓰러울 때가 왜 없었겠냐고. 내 딸 좀 그만 괴롭히지 싶은 은근한 부하가 치밀 때가 왜 없겠냐고. 그런데 이런 금쪽 같은 내 새끼 마음을
아프게 한 게 다른 누구도 아닌 소녀라고 하니 속이 갑갑해서 터질 노릇이었다고 했다. 내 연락을 거부하던 내내 할머니 머릿속 궁리는 그랬다고 한다. 이것을 불러다가 호되게 야단을 쳐줄까 하다가도 내가 또 지 딸 불러다가 야단 쳤다고 우리 딸 마음이 더 아프면 어쩌나 했다가도 내내 그런 마음이었다고 했다. 내 딸 아픈 마음을 달래주고 어루만져주고 싶은 엄마의 마음. 엄마도 귀한 딸이었다. 내 할머니에게. 당장 내 딸 마음이 아프고 쓰린 것이 보이니까 그토록 다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을 소녀가 미워 보였던 것이다. 긴긴 이야기 끝에 할머니는 말했다. 혜주 너, 내 딸 울리거나 아프게 하면 아주 국물도 없을 줄 알아. 나의 외할머니는 내 엄마에게 그 딸을 지독히도 사랑하는 엄마가 있음을 절절하게 알려주었다. 엄마가 매번 장난 반 진심 반으로 했던 나도 우리 엄마 있다. 그러니까 너 까불지 마. 했던 것이 실제임을 나는 그제야 알게 된 거였다. 언젠가 들었던 한 문장. 내리 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 맞는 말이다. 치사랑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가지는 분명하게 알았다. 엄마도 딸이라는 사실. 내 엄마를 아프게 하면 엄마의 엄마에게 내리 찍힘으로 국물도 없어진다는 은근한 압박. 엄마, 나는 할머니가 엄마를 사랑하는 것처럼 엄마를 사랑할 수 없고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엄마를 사랑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렇지만 그럼에도 난 엄마를 사랑해.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이거 하나만은 꼭 알아줘. 앞으로는 엄마한테 함부로 안 할게. 엄마는 할머니한테도 소중한 딸이지만 그것보단 역시나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소중한 엄마인 걸.